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통일신라 시기의 지방 행정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통일신라 시기입니다. 1번 신문왕 때에는 구주 오소경 체제로 지방 행정제도가 정비가 되죠. 주에는 지방 감찰관으로 보이는 외사정이 배치된 거 맞습니다. 근데 3번 잘 한번 봐보세요. 오소경을 전략적 요충지에 두고 여기까지 맞죠. 근데 도독이 행정을 관할하도록 하였다. 이게 지금 틀렸습니다. 그러면 뭘로 바꿔야 돼요? 도독은 주의 장관이 도독이죠. 통일 이후 총관이나 도독, 주의 장관입니다. 그러면 이것 대신에 뭘 넣어야 되겠습니까? 소경의 장은 사신이죠. 사신. 소경의 장은 사신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촌주가 관할하는 촌 외에 향, 부곡이라고 하는 행정구역도 있었다. 향과 부곡은 통신라 시기 그리고 고려시대 때 소까지 생겨나면서 여러분들 고려시대 공부하실 때 향, 부곡, 소 이렇게 공부하시게 되죠. 자, 그래서 11번의 정답도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고려의 농민을 위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농민 자재의 과거를 위한 기금으로서 광학보를 설치하였다? 틀렸죠. 여러분들 광학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끝에 보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무엇을 위한 기금이겠죠. 바로 승려들의 면학 기금이 광학보입니다. 다시 광학보라고 하는 것은 승려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면학기금으로 만들어진 게 광학보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만약에 몰랐다고 치고 2번 읽어볼게요. 개간지는 일정 기간 면세하여 줌으로써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대요. 아주 일반적인 설명이죠. 3번 재해를 당했을 때는 세금을 감면해서 농민 생활의 안정을 꾀했답니다. 그렇죠? 4번 농번기에는 자벽동원을 금지하고 농사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항상 만약 몰랐다 하더라도 모르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다음 지문을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2번, 3번, 4번이 아주 일반적인 설명 아닙니까? 그래서 광학보를 정확하게 몰랐다 하더라도 12번의 정답은 1번으로 당연히 골라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보이는 시기의 경제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배에 물건을 싣고 오가면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은 반드시 강과 바다에 이어지는 곳에서 이득을 얻는다. 나주의 영삼포, 영광의 법성포, 흥덕의 사진포, 전주의 사탄은 비록 작은 강이지만 모두가 바닷물을 통함으로 장사배가 모아든다. 그리하여 큰 배와 작은 배가 밤낮으로 포구에 줄을 서고 있다. 자, 그러면 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발동이 활발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항상 사료가 나오면 뭐부터 보라 그랬죠? 출전, 비변사, 등록. 그러면 비변사 등록에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이 기록됐다. 아, 이거 조선 후기구나. 조선 후기에 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 후기 상업활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강경, 원산 등이 상업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이것들이 다 포구들이잖아요. 다음, 선상은 선박을 이용해서 각 지방의 물품을 거래했고요. 객주나 여각은 상품의 매매를 중개하고 숙박, 금융업 등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그런데 상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삼한통보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들 삼한통보는 어느 시기에 만들어진 화폐이죠? 고려 숙종 때 주전도금에서 만들어진 화폐입니다. 그래서 동전을 만들어 유통하였다. 여기는 상평통보가 돼야 되겠죠? 요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대한국 국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대한제국이 공포가 되고 1899년 대한민국 제국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한국 국제는 모든 권력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죠? 황제에게.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내시부를 없애고 그 중에 우수한 인재를 등용한다. 1번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갑신정변 이후 정강 14개조에 해당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내시부를 혁파한다. 규장각을 혁파한다. 해상공국을 혁파한다. 2번 조세 부과와 징수,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하문이 관할한다. 요거 홍범 14조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2번은 홍범 14조. 다음 칙임관은 황제가 정부에 자문해서 그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임명한다. 이거는 헌의 6조 중에 하나죠. 다음 대한국 대황제는 각 조약 체결국가의 사신을 파견하고 선전 강화 및 재반 조약을 체결한다. 대한국 국제, 대한국 대황제 이렇게만 연결한다 하더라도 정답을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은 15번 6.25 전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연표에 가, 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가는 6.25 전쟁 발발 이후 그리고 9.28 서울수복 이후 나죠. 자, 그러면 1번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었다. 요게 정답이죠. 전쟁이 발발하고 낙동강까지 쭉 밀렸잖아요. 그리고 유엔군이 참전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쭉 올라가서 9.28 서울수복을 하게 됩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2번은 왜 틀렸습니까? 중공군의 참전으로 인해서 서울에서 후퇴하게 되었다. 2번 설명은 나겠죠. 중공군은 50년 10월에 참전하게 되니까. 그 다음 에치슨 선언이 발표된 것은 6.25 전쟁 발발 이전 6.25의 배경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에치슨 선언이잖아요.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 파병이 결정되고 인천 상륙작전 참전이 개쓴 후에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겠죠. 그리고 9.28 서울수복이 있었을 테니까 4번도 역시 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죠.